견뎌냈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장세가 또 순식간에 뒤바뀌었죠? 대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월요일의 대응 전략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삼성전자 완벽하게 버텨냈는데요. 자, 이렇게 16만 1,000원에 한 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금요일 요 5일선과 11선에 딱 걸친 채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요 월요일장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올라가도 불안하고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불안하고 그러한 구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삼성전자의 대폭등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다음 주 역시도 이 신고가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삼성전자의 모든 소식들 싹 다 정리해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금요일의 이 봉,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요 하한가 치고 좀 올라왔었잖아요. 오전 요 프리마켓장에서 올라온 겁니다. 자, 목요일에 이 미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 세력들의 플래시 크래시, 그러니까 프리마켓 특성상 얇은 호가창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던진 겁니다. 금요일에 빠질 것 같으니까. 자, 하지만 다시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이 됐었고요. 전산상 오르라고는 했지만 뻔하죠. 이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구간은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 이 관점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미장을 보시면은 3일간 역대급 하락을 하다가 금요일에 또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국장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월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빅테크들의 천문학적 인공지능 투자가 과연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서버 지출비가 너무나도 막대하다, 이거에 대한 명분으로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이 젠슨왕이 일단락을 시켰죠. 지금은 성과의 창출 단계이고 여전히 이 AI에 대한 수요는 높다. 이러한 현상이 7, 8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던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장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입을 시켰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역시도 정답지는 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다렸던 구간 왔을 때는 확실하게 잡고 버텨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장은 장세가 또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1월달, 12월달, 11월달 우리가 결코 이러한 장을 처음 맞닥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쉼없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장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클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견뎌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지금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겨났나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이 삼성전자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면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지금의 구간은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기업의 불확실성 요소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이겨내야 되는 거고 제발 여러분들 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금세 또 회복세를 나타냈던 우리 삼성전자, 우리가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버텨내야 하는 이유. 자, 보시면 슈퍼을된 삼성의 메모리 엔비디아는 이 공급을 당겨달라 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내막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D램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AMD, 알파벳 같은 인공지능 후발 지역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불이 나게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이 인공지능에 대한 업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물량이 시급하다. 자, 기존의 삼성전자는 HBM4죠. 2월 말 공급 시기가 2월 말이었지만 조금 더 앞당겨달라. 삼성전자한테 긴급 SOS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PMI,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자, 2월 달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문턱이었던 이 50이라는 수치를 지금 단번에 돌파가 됐어요. 보통 이 50이 넘어가면 우리는 확장 국면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력들은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기업들에게 더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월요일, 자, 삼성전자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지만 기업의 가치는 변한 게 없다. 과대 낙폭이다. 매수세로 응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금요일장도 마찬가지예요. 장세가 또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의 삼성전자는
그 어떠한 기업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죠. 자, JP모건은 굳건합니다. 코스피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냈는데요. 자, 올해 코스피는 7,500선까지도 가능하다. 지금의 한국 시장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선호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강세장의 초입이다. 아주 공격적인 매수 리포트를 내놓았던 것인데요. 자, 특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대비 약 45%에서 50%가량까지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라는 매수 시그널을 내보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막상 주가를 들여다보면 상승을 하긴 하지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의 구간, 이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특히 이때 우리 개미들 많이 탑승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금요일 같은 날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와 같은 변동성, 근래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러한 변동성, 이제는 우리가 좀 내성이 생겨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의 국장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완벽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는 게 뭐다? 단연코 우리 삼성전자기 때문에 세력들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기준점 정도는 확실하게 정해두고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기준점은 여러분들 이 5일선과 11선이 접촉되는 구간,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이러한 전제 정도는 지금 깔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이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5일 그저께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2월 6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LK 삼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우주항공,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머스크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 자, 목요일 밤 이 머스크의 강력한 트위터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게다가 이 LK 삼양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요일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요 시점 거래량이 완벽하게 붙었었죠. 조정이 나왔던 구간에도 터진 거래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차례 저항을 맞았던 이 부분, 이제는 요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정배열 구간에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목요일에 마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 이슈, 목요일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요 LK 삼양만의 좀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좀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LK 삼양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2월 6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29.91% 상한가 바로 직행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가 오히려 빠지고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러프하게 잡아도 30%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우리가 공포감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 금요일 같은 장이, 아니 최근의 흐름 모두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입니다. 요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계속해서 보시면 커져가고 있죠.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력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죠. 자, 지금 국장을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된다,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로 우리 개미들을 꼬셔내고 있는데요. 이거 다 홍보하는 겁니다. 국장 사라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또 레버리지를 많이 땡기면 땡길수록 세력들은 더욱더 이러한 행동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왜? 이 대세장 본인들이 올려주는데 개인들이 위에서 다 팔고 나가면 개인들만 이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반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걸 완벽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래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러한 변동성,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일종의 악재 뉴스를 이용한 세력들의 물량 정리, 우리한테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바로 우리 삼성전자의 고버스 도입입니다. 3배가 아닌 2배 레버리지로 국내에 도입이 되는데요. 지금 상반기 출시를 좀 예상하고 있어요. 당연히 단일 종목으로만 출시가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정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원화의 가치가 거의 뭐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원화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가장 중요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유인시키겠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분명 우리 삼성전자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봐요. 진작에 좀 나왔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좀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의 구간 대략 요때쯤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한테 또 기회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면 맥스입니다. 보시면 152,000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3차 대응을 좀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충분히 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 구간 섣부른 매도는 금지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금요일의 미장은 아주 기분 좋은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젠슨왕이 일단은 1달락을 시켰죠. 이 부분은 이제 월요일장에 우리 국장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역시 죽으란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발 털리지 마시고, 자, 지금 장의 특성상 저는 또 금수를 회복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더 있다라고 봐요. 특히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FOMC도 끝이 났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만을 좀 남겨둔 상태인데, 요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나오면 우리에게는 남은 2월 증시를 빠뜨릴 만한 이벤트가 더 이상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적어도 떨어질 명분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이렇게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뭐 현재는 당연히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지금 또다시 뭐 인공지능 버블이니 뭐 관세 폭탄이니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번 주의 흐름이 좀 대변해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우리의 전략대로 또 버티다 보면 당장 한 달 뒤 또는 두 달 뒤 분명한 결과물을 또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봐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